우리가 자기가 잘 모르는 건 남한테 자랑을 못해요. 근데 배웠잖아요. 배우고 나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때 이제 탄력 받아가지고 막 찍어서 막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부모님한테도 자랑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기회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네이버에도 하고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다가 막 자랑한다 보면 자기가 어느 게 올라가 있어요. 자, 여기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뭔지 알죠? 에펠탑이요. 그렇죠. 우리가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와요. 에펠탑 가가지고. 근데 에펠탑 바로 앞에서 찍으면 에펠탑이 안 나와요. 멀리 떨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멀리 떨어지기 싫으니까 그냥 거기서 알아서 찍어 그냥 서 있어. 그럼 잘 안 나온다고. 에펠탑에서 멀리 떨어져야 에펠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에펠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여기가 파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가짜 에펠탑도 있어요. 여기 가보니까 가짜 에펠탑도 있는데 이건 진짜 에펠탑이에요. 자, 화면을 지금 구성하는 걸 지금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화면 구성. 자, 화면 속에 에펠탑이 가운데 있나요? 가운데 안 있죠? 그러니까 주 피사체는 항상 정가운데다가는 100%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정가운데는 절대로 두면 안 돼요. 어디에서요? 여기에 두든가, 여기에 두든가, 여기든가, 여기든가. 가운데 빼고, 여기나 여기다 둬야 돼요. 중앙이 아니고. 자, 에펠탑을 찍기 위해서 여기서 뭐가 동원이 됐냐면, 커튼이 동원이 됐어요. 커튼. 이걸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을 통해서, 여기를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자, 요 커튼이 없어도 요거는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적으로 완성되지 않는 영상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뭐가 있나 잘 보세요. 자, 이게 좀 선명도가 떨어져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게 간들레 그 등 있잖아요. 등. 촛불 켜놓고 있는 등이 여기 있어요. 여기 무슨 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자, 이 등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근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다른 데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세팅해 놓는 거야. 이 바구니가 여기 안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여기 떨어져 있는데 사진의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탁자가 있죠. 탁자 앞에는 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꽃이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 한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몰아져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거를 보기 좋게 이렇게 잘 배열하는 거. 그걸 우리는 뭐 하냐면 미장센 한다고 해요. 미장센. 요거는 좀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나는, 오늘 하나는 기억해보고 가자고. 미장센. 미장원 생각하면 돼. 제가 미장센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러면 미장원이라고 그래요. 미장원. 뭐 머리 하는데요. 뭐 샴푸 이름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아니고 연출.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미장센이 연출하다요. 연출. 무대 연출. 그래서 이렇게 연출하는 걸 우리는 미장센 한다고 해요. 미장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요즘 그래도 이태원 감독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좀 전문 용어라도 좀 이렇게 써가면서 좀 유식한 척하면 훨씬 폼나잖아요. 그죠? 굉장히 올드하죠. 이런 자동차. 뭐 이런 정도 자동차 되면 1900년도는 아니에요. 1800년도, 1890년도 이럴 때 이런 올드카. 요걸 어떻게 찍었나를 보는 건 깜짝 놀래요. 이게 연출인 거예요. 이렇게 찍었어요. 여기 테이블에다가 자동차 미니어처 자동차 세 대 갖다 놓고 카메라 앵글을 요 테이블하고 요 보도 요 라인하고 맞출 수 있게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로우 앵글이라고 해요. 시점을 밑으로 내려가는 걸 로우 앵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건 하이 앵글,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는 걸 아이 앵글이라고 해요. 아이 레벨. 이런 거는 여기에다가 맞춰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게 아스팔트가 다 나오겠죠. 카메라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아스팔트가 안 보이고 요 잔디 같은 것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앵글을 맞춰서 요 상태가 맞는 건지 요 밑에가 맞는 건지 그건 이제 자기네들이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촬영하면은 이렇게 촬영이 되겠죠. 이게 연출이에요, 연출. 사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기는 아니에요. 연출. 향수병이죠. 물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CF의 한 장면 같은, 그죠? 촬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세히 안 보이지? 여기 병이에요. 아스팔트에 물이 고여 있는 데다가 이 병 갖다 놓고 카메라가 여기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어도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연출이에요, 연출. 아이디어.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것도 뒤가 뭐 몽실몽실하고 이제 뭐 여자 화장품 같아요. 그죠? 이런 걸 촬영하려면 대체적으로 이런 걸 촬영하려면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해야 돼요. 스튜디오에서 돈 많이 들여서 조명팀, 카메라팀, 뭐 배경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요. 근데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이게 한번 배워가면 아, 지난번에 이 감독이 알려줬는데 이렇게 해서 찍더라.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찍은 거예요.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위에다가 배경을 이렇게 아른아른한 배경을 뒤에다 띄워놓고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CF 같은 간지가 나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내가 무슨 조그만 이렇게 샵을 해. 아트 이런 화장품 샵을 해. 근데 뭐 팜플렛을 뭘 하나 만들고 싶어. 그리고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카메라 감독이 와서 촬영해주고 뭐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스튜디오 가서 촬영해야겠는데요. 그리고 또 스튜디오비 들어가야 돼. 스튜디오 가면 또 조명비도 들어가요. 조명. 불 켜놓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알고 있으면 이렇게도 찍을 수 있는데 내가 퀄리티 한 이 정도만 나오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자기가 어떤 농사를 짓고 있다. 좋은 어떤 품종의 뭐 이런 작물이 좋은 게 있다. 그런 것도 누구나 다 찍는 그냥 밭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실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빛이 들어오는 조명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배경도 예쁘게 뭐 이렇게 배경도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미니어처 같이 만들어서 해놓고 촬영한다 그러면 훨씬 고급스럽게 내가 생산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고급스럽게 표현해 줄 수 있다고. 고급스럽게. 그런 거를 이제 오늘 내일 뭐 계속 이제 우리 만나다 보면 10번을 만나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렇게 이제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오늘은 뭔지 잘 몰라. 하여튼 그렇지만 자꾸 들으면 알게 돼요. 여기서 찍은 건데 이런 거예요. 여기서 찍은 건데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찍으면 사람이 이런 뒤에 그림자가 아니라 뒤에 백라이트가 없으면은 이렇게 이런 게 안 보여요. 여기에서는 카메라 앵글을 약간 밑에 로우로 해가지고 이런 데서 들어오는 빛을 이 사람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서 촬영을 하면 이런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난 저런 사진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을 많이 찍어봤어요. 이게 지금 뭐 계곡 같은 데에 아이가 있고 애들이 여기 서 있어요. 아빠가 여기서 촬영을 해줘. 근데 사진은 이렇게 찍었다고 그러면 재미없죠, 이거는.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이 여기서 찍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찍냐면 이런 시각으로 찍어. 전체 다 찍으려고 그래요. 거기 계곡 너무 멋있어. 계곡도 들어가야 돼.
또 강도, 여기 하천도 굉장히 멋있어. 하천도 들어가야 돼. 그럼 사람은, 우리 대통령 거의 다 써가지고 두 명 얼굴도 하얗게 보여. 점 찍어놓은 것 같아. 그거는 누구나 다 찍는 사진이에요. 근데 배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라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영상은 무슨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자르는 예술. 잘라내는 거야. 얼마나 잘 잘라내느냐. 잘 잘라내서 이렇게 사람이 표정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무기에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까지. 밀러 기능까지 있어 보는 거. 색깔도 틀리죠. 이거하고. 얘는 좀 푸르딩딩하고, 얘는 굉장히 따뜻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사진을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는 편집한다고 해요. 편집. 자, 여러분,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찍는 사진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 지금 여기서, 자, 저 한번 다시 찍어보세요. 우리 어제 찍어봤지만, 저를 한번 다시 찍어보세요. 자, 제가 어제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촬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발로 촬영하라고 했어요. 자, 발로 촬영하라고 했어요. 자, 발로 저를 감사같이 폼나게 찍어보세요. 자, 오늘 찍는 건 정말로 잘 찍어야 돼. 어제 제가 다 구도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한쪽이 나오지 않게 촬영하라고 그랬고, 잘 찍어주세요. 잘 찍어서 카톡방에다가 공유해주세요. 제가 카톡 만들어서 보내드렸죠? 네, 거기다가 공유해주세요. 한쪽이 나오지 않게 찍고 자기가 촬영할 때는 여기 보세요 라고 주문을 하라고 그랬죠. 주문하면 여기서 주문하면 여기 쳐다보는 거고, 여기서 주문하면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촬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한쪽이 안 나오게 촬영해 주면 돼요. 저를 강사같이 멋있게 혼나게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 대로 촬영해 주면 돼요. 그냥 대충 찍지 말고, 자,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이 숙이고 찍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 보니까, 저보다 키 큰 사람은 촬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숙여야 돼요.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왜냐면 눈높이 이하로 찍어야지, 눈높이 위에서 찍으면 강사가 이렇게 폼 안 나게 눈높이보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단톡방에다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공유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사진을 왜 찍으라고 그랬냐면, 어제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감독님들을 처음 만날 때는 그냥 바로 저를 찍어보세요 했는데, 어제 제가 피드백을 안 해드렸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해준다고 했잖아요. 오늘 해주는 거는 어제 찍은 게 아니라 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얼마만큼 잘 찍었나, 그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하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 된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단톡방에다 공유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은, 동영상이나 사진은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냐면 편집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편집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단톡방에다 공유하라고 했을 때 편집해서 보내는 사람이 여기 지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혹시 편집해서 보내는 사람? 사진 편집해서? 없죠. 그거요. 없다고. 그냥 보내요. 그냥 보내면 이걸 받아오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사진 못 찍었다. 야, 이렇게 나도 찍겠다. 이런 말 듣는단 말이야. 근데 사진을 찍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잘라내고 보기 좋게 해서 색감도 여기가 찍힌 색감을 이렇게 바꿔준다 그러면 좋은 사진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누가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야, 너 찍지 마. 얘한테 찍으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찍게 되고. 그래서 사진은 반드시 편집해서 줘야 된다. 모든 영상물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편집해서 트리밍해서 잘라내서 주는 거예요. 단톡방에다 공유해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채소 같은 걸 이제 촬영을 했어. 내가 찍는 건 여기도 포커스가 맞고 여기도 포커스가 맞고 다 포커스가 맞아. 그러니까 사진이 고급스럽지 않고 그냥 기록했네 뭐 이런 정도야. 근데 사진을 예쁘게 아름답게 먹음직스럽게 사고 싶게 내가 가지고 싶게 찍으려고 그러면 조리개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조리개나 렌즈
그러면 요렇게 여기만 핀이 맞고 여기는 핀이 안 맞았잖아요. 네, 이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엔 넘어갈게요. 자, 사람을 촬영할 때 제가 정중앙에다 놓지 말라 그랬죠. 정중앙에 놓지 말고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달팽이 피복 같이 구도를 이렇게 맞춰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여기 있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돌려서 이것도 네, 나중에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운데 있죠. 여기를 또 잘라줘서 여기를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잘라주시고 확보를 해주시고 자, 머리 위에 공간은 뭐 적당해요. 뭐 주먹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헤드룸이라고 해요. 헤드룸. 만약에 요거를 이제 좀 더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 얘를 트리밍을 해주시면 돼요. 트리밍을 어떻게 해주냐. 담비 준 것 같은데. 자, 사진은 세로로 찍지 마세요. 이제 가로로만 찍으세요. 자, 세로로 찍으려고 그러면 가로로 찍은 거를 편집할 때 세로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로 찍어놓고 네, 세로로 만드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동영상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동영상 다 가로 사진이잖아요. 자, 세로도 찍을 수는 있어요. 16대 9가 아니라 9대 16으로 촬영하면 세로로도 찍는데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건 세로로 돼 있고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건 세로로 돼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가로가 많이 쓰니까 가로로 사진을 촬영해 주시고요. 정중앙에 있고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 찍을 때 나를 찍어달라고 그랬지 이걸 찍어달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트리밍이 될 수 있게 이런 거 불필요한 건 다 잘라내는 게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걸 잘라내는 걸 트리밍 한다고 해요. 트리밍. 위에 머리 위에 헤드룸 듣고 한쪽 귀 안 나오게 항상 같이 움직임 있게 무빙 있게 이렇게 잘 만드세요. 이렇게 촬영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엉덩이 있는 데까지만 찍었잖아요. 이제 허리 밑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오면 얼굴을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저를 잘 찍어주세요. 이럴 때는 미디움이나 바스트샷으로 찍어주면 돼요. 미디움이나 바스트샷. 자,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죠? 시선 처리가 지금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게 찍었어. 아무 생각 없이 찍었다든가 아니면 나는 이거보다 여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찍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찍는 거는 영상이 아니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영화 속에서. 왜 이렇게 찍냐면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마음이 불안해. 심적으로 희망도 없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런 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촬영을 해요. 일부러 영화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를 공간이 많이 줘야 돼요. 사람이 찍고 있는 거를 찍는 게 같이 찍혔잖아요. 그럼 여기 전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경. 이 중경, 배경이 다 찍혔어. 화면 속에 전경, 중경, 배경이 다 찍힌 걸 잘 찍은 거예요. 우연히 찍긴 했지만 네, 잘 찍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주문할 때 나를 강사같이 폼나게 찍어주셔야 되니까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아니면 들어갔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 살짝 걸릴 수 있게. 살짝만 걸릴 수 있게. 그런 거를 제가 미장센 하는 거라고 그랬죠. 미장센. 자, 제가 이제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동영상 언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나 이거? 카메라 이렇게 잡으라고 얘기 안 했나요? 네,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잡아보세요, 카메라를. 왜 이렇게 잡으라고 그러냐면, 엄지손가락이 자유롭게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니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검지하고 새끼손가락이 카메라를 이렇게 모아 잡고 3번하고 4번이 여기 뒤를 받쳐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두 손으로 안 잡아도 돼요. 네, 이렇게 촬영하시면 돼요. 이렇게. 왼손잡이세요? 아, 그럼 오른손으로 가세요? 오른손으로? 네. 그러면 얘가 마음대로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동영상 촬영하면서 거기 눌러주면 순간순간 자기가 필요한 거 이렇게 눌러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동영상을 끄고 찍는 게 아니라 동영상이 진행 중이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동영상이 진행 중이면서 여기를 눌러주면 사진이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카트는 3초 이상 되었어요. 자, 이제 펜을 해볼게요. 펜. 자, 여기서 이 카메라가 이렇게 놨을 때 안 보이는 분이 어디 있죠?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서 안 보이시는 분. 조기 선생님하고 한 분만 이쪽만 지금 안 보이고 지금 다 보여요. 그랬을 때 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나, 둘, 셋 픽스 준 다음에 촬영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펜. 하나, 둘, 셋, 커트. 이렇게. 저는 지금 삼각대를 놓고 했으니까 편하게 했지만 들고 찍을 때도 그래요. 들고 찍을 때 내가 여기서 여기 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여기서 촬영하면 안 돼요. 여기가 끝나는데 내 몸을 편안하게 펼치세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돌려서 팔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허리를 돌려서 여기서 큐. 하나, 둘, 셋, 펜. 하나, 둘, 셋, 카트. 몸이 자기가 끝나는데 이렇게 편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잖아. 자, 지나가는 건 못 쓰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 못 써요. 자,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나서 해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펜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쓰는 위치로 몸을 만들어 놓고 허리를 돌려서 하나, 둘, 셋, 펜. 하나, 둘, 셋, 카트. 이렇게 돼 있어요. 펜 했어요. 자, 한 컷은 3초 이상, 펜은 15초가 넘지 않게. 시작이 3초. 하나, 둘, 셋, 펜. 하나, 둘, 셋, 컷. 이렇게 되게. 15초 이내로 끊어주세요. 여기 나는 너무 멀어요. 그랜드 캐니언 엄청 걸어가서 1분 정도 보여주고 싶어. 계속 이걸 1분 동안 이렇게 가면 아무도 안 봐요, 그거. 1분 동안 가면. 그래서 한 15초 정도가 돼. 적당하다. 펜 했고요. 자, 달리라는 게 있어요. 달리는 여러분 좀 한번 보시나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하면 꼬꾸라지겠죠. 그럼 다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하나, 둘, 셋. 달리. 이게 달리인이에요. 달리 아웃. 배를 내밀고 뒤로 쭉. 하나, 둘, 셋. 이렇게. 달리 아웃. 우리가 손으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줌인, 줌아웃 대신 달리 아웃을 하면 돼요. 달리 아웃. 그 다음에 트랙. 옆으로 이동하는 거. 트랙 촬영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를 자세를 개걸음으로 이렇게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한 발자국 정도만. 여기서 하나, 둘, 셋. 요 정도만 가도 돼. 이 정도만 해도 느낌이 나는데, 굳이 막 여기까지 이렇게 갈 필요 없어요, 이거. 그래서
그것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뭐만 해요? 허리만 움직이면 돼요. 허리. 이 뒤꿈치만 들었다 놨다 하면은 이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뒤꿈치만 왔다 놨다 해요. 다리 트랙 촬영 옆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나 이거 트랙을 좀 길게 해주고 싶어. 트랙 촬영 길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느낌으로만 하세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 이게 발이 꼬이잖아. 그냥 온 시켜놓고 우도 잡아놓고 나는 이제 여기만 보고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크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크레인.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자, 이것도 느낌만 이 정도만 줘도 되는데 이걸 굳이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못 일어나. 힘들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살짝 빼면서 이 정도만 느낌 나게. 그래도 충분히 크레인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촬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동영상 언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틸트를 알려줄게요. 틸트. 이거 앞에 보니까 세종대왕 동상 있죠? 네. 동상을 내 눈높이에서 한 번에 안 보여. 그럼 밑에 세종대왕 동상 밑에 보니까 세종대왕이 뭐 만드는 뭐가 있더라고요. 조각품이. 그러면 처음에는 세종대왕을 찍지 않고 밑에를 이렇게 조각품을 찍고 있다가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렇게. 요거가 틸트라고 해요. 그래서 틸업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런 거 틸업. 자, 밑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그럼? 다운. 틸다운. 틸업, 틸다운. 네. 우리가 이제 높은 건물 같은 거, 그죠? 탑이나 비석이나 탑이나 높은 건물을 찍을 때는 한 번에 못 보잖아요, 이게. 화면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는 거를 틸업.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걸 틸다운. 자, 오늘 이제 손주가 놀러 왔어, 집으로. 손주가 굉장히 예쁜 옷을 입고 왔어. 근데 신발을 아주 빨간 구두를 신고 왔어. 그러면 얼굴 먼저 볼까요? 구두 먼저 볼까요? 구두 먼저. 새로운 거 신고 왔으니까. 그럼 구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럼? 그냥 컷이잖아. 그냥 한 컷이란 말이야. 근데 한 컷을 끝내지 않고 위로 그대로 누가 이 신발을 신었지 하고 이렇게 올려줘서 얼굴을 딱 보니까 손주야. 그건 틸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노신사를 한번 탁 찍었는데 얼굴이 그냥 베레모 같은 거 탁 쓰고 느낌 나는 얼굴이야. 탁 찍고 있다가 틸다운 이렇게 쭉 했더니 백바지에다가 백구를 씌우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노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렇게 표현할 때 틸다운, 틸업.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동영상 언어를 알려드린 거예요. 동영상 언어. 자, 그런 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촬영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 여기부터 5분 정도 장비 소개를 할 거예요. 여기 양이 팔을 거니까 장비 소개할 테니까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전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촬영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발로 찍는다고 했죠. 가차에 와서 피사체를 촬영하면 돼요. 네, 지금부터 시작 5분만 찍을 거예요. 자, 요게 마이크예요. 이게 마이크. 이게 무슨 마이크냐면 이게 지향성 마이크예요. 지향성. 그래서 요 마이크는 내가 이렇게 지향하는데 목소리가 잘 들어와. 이렇게 지향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떠드는 소리는 잘 안 들어와.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무지향성 마이크이기 때문에 다 들어와, 소리가. 그래서 촬영할 때 오디오가 좀 중요하다 그럴 때 이런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면 좋아요. 자, 근데 지향성 마이크는 여기 털목소나 같은 게 하나 있죠.
여기도 제가 털복숭아 같은 거 하나 달아놨잖아요. 자, 요거는 윈드 스크린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많이 불 때 요걸 달아놓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마이크에다가 야외에서 촬영하면 바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바람 소리를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털복숭아 같은 걸 요 앞에다 이렇게 끼워놓고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촬영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다 꽂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삼각대. 삼각대 어떻게 하세요? 자, 요거 뭐 같아요? 라이트. 오, 라이트인데. 조명기요. 조명. 자, 제 얼굴이, 조명이 하나 어디 갔냐? 네. 자, 요 그림하고, 자, 찍어보세요. 요 그림하고, 어때요? 조명이 없을 때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네. 요 그림하고 없을 때가 완전히 달라요. 자, 요렇게 조명을 비춰주는 걸 우리는 키라이트라고 그래요. 키라이트. 이렇게 해서 뭐 어디에 그림자가 생겨요?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죠.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이거로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필라이트라고 그래요. 필라이트. 요거 키라이트, 필라이트. 그 다음에 나하고 배경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뒤통수에다 이렇게 비춰줘요. 요거를 우리는 백라이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촬영하면은 훨씬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찍는 영상은 무슨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그리는 빛의 예술이라고 제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빛의 예술. 빛으로 그린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찍는다든가 피사체를 찍는다든가 해도 빛이 없으면은 그림을 그릴 수도 없지만 빛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멋있게도 해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게 조명기 가지고 조정을 해요. 조명. 근데 우리 스마트폰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명기를 조정을 하나요? 안 해죠? 조명기 조정해요? 자, 얘는 이렇게 이런 데다 붙일 수 있어요. 여기 백라이트. 내가 여기 뒤에 서 있으면 백라이트예요. 그러면 얼굴을 잘 보여주려면 얘를 내가 등 뒤에다 대고 이렇게 비쳤을 때 여러분들은 이 라이트가 여러분 카메라에 잡히면 안 돼요. 카메라에 안 잡히기 위해서 포지션을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포지션 바꿔주든가 위에서 찍든가 약간 밑에서 찍어야 이 라이트가 뒤에 있는 라이트가 내 머리로 가려져야 돼요. 여기 백라이트, 키라이트. 네. 요거는 미니 삼각대인데 이런 철판 같은데 이런 데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붙여놓고 스마트폰을 여기다 촬영을 해도 되고. 네. 이것도 이제 라이트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용량이 큰 거라 자,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가 이제 키라이트가 되겠네. 네. 키라이트는 태양을 말해요. 태양. 키라이트는 하나예요. 키라이트를 두 개 놓는 게 아니라 키라이트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 필라이트 보조를 이렇게 필라이트를 해주면은 키라이트에다가 이렇게 필라이트를 해주면은 화면이 훨씬 입체감이 날 거예요. 화면에. 조명은 어두운 거를 밝게 비추는 게 아니라 입체감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입체감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이마에다 붙이고 뭐 가슴에다 달고 다니면서 촬영해서 예능 하는 사람들이 고프로라는 그런 건데 수중 카메라예요. 수중 카메라. 물속에서도 찍을 수 있어요. 여기 낙동강 있잖아요. 자, 낙동강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낙동강 주변에서 찍어도 수중 촬영할 수 있어요. 여기다 삼각대 여기다 달아가지고 길게 달아가지고 얘를 물속에서 집어넣고 이게 움직이면 물속에 뭐 송사리도 찍히고 뭐 이상한 뭐 근육물 같은 것도 찍히고 그러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얘를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 방수가 10m 이하로는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생활 방수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3, 4, 5m 정도에서는 충분히 수중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도 이런 걸 촬영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처음 봤을 거예요. 이건 뭐같이 보여요? 집게. 네, 빨래 집게예요. 자,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밖에 가을 같은 때 해가 막 중천에 떴을 때 막 해가 쨍할 때
스마트폰의 한계가 빛을 때 다 조여줄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요 ND 필터라고 그러거든요. 빛의 양을 줄여주는 거야.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얘가 회색 같이 보여요. 회색 같이 보이는데 색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이게 스마트폰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여기 지금 보세요. 돌려볼게요. 어둡죠? 색이 변하나요? 색은 안 변해요. 밝고 어두운 거를 이걸로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빛의 양. 그래서 스마트폰 액세서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아요. 없어도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지만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욕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360도 카메라예요. 360도 카메라. 진. 네? 아, 진이에요? 네, 진인가 한번 물어볼까? 그렇고. 촬영. 지금도 이제 촬영이 돼요. 촬영이 되는데 360도가 한꺼번에 찍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는 게 아니라 찍히는 게 360도가 찍혀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볼 때 지금 누가 촬영하고 있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누가 가리키고 싶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강사 얼굴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대표님 얼굴 볼 수 있게 360도 자기가 동시에 한꺼번에 찍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1인 미디어나 뭐 이렇게 자기가 그 개인 유튜브 할 때 필요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가격 비싼가요? 안 비싸요.